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24년 10월 4일 여기 내용이 24년 10월 자료 제출 서류와 23년 8월 서류, 23년 11월 서류 이게 약간씩 틀립니다. 21년도에 4월에 이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사업 검토 보고가 진행이 되죠. 그때 시장님이 현 시장님이 아니셨죠. 21년도면 예, 맞습니까? 예, 예. 그럼 그때는 그때 당시 시장님은 방침을 정하셨습니까? 그때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방침은 안 정했습니까? 네, 네. 예, 그러면 이제 그거는 없다고 하고요. 그러면 로드맵 수립 및 타당성 용역 출신을 하셨는데 그 타당성 용역 안에는 주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는지 간략하게만 한번 말씀해 줘 보실래요? 그 입지 후보지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예산에 관련된 것들이 있죠. 예산에 관련된 네, 것들이 예, 다 예. 들어있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23년 1월에 이제 그런 후에 어쨌든 그런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23년 1월에 입지 선정 계획 결정 공고를 했고 3일동에 지역발전협의회하고 소라 봉두 마을 이장들께서 입지 후보지를 제출했죠.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에 따라서 입지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됐죠. 예, 그리고 입지 후보지 타당성 용역 제안을 받았죠. 예. 그래서 몇 군데가 들어왔어요. 두 군데가 두 군데 들어와서 최저 입찰하셨습니까? 입찰이 아니고요. 예. 거기는 이제 점수를 해가지고 예. 3일동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원래동 지역이 76점, 아니 그 말고요. 용역업체. 용역업, 예. 예. 그 용역업체가 내용은 제가 없었기 때문에 최저 입찰입니까? 팀장님 옆에 앉아 계셔서 예, 도움을 예, 주십시오. 예, 예. 그 입지 선정 위원회에서 지금 입지 후보지 용역 업체 선정할 때는 입지 선정 위원회에서 그 두 업체가 돌아왔고 두 네. 업체에서 제안 평가해가지고 날짜를 결정했습니다. 입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셨네요. 네, 그러면은 그 최저 입찰로 하신 거예요? 이게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평점에 따라서 그 제안표 보면 평가 그말- 항목이 있기 때문에 항목이 평점이 갖고 높은 금액하고는 네. 관계가 없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도화 엔지니어링 여기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 9월 5일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접수가 되죠. 네, 예. 그래서 이제 23년 4월 20일에서 23년 9월 15일 그 5개월 정도 되는데 굉장히 이제 바빠집니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하고 위촉하고 정기회의하고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서 용역 관련 의결하고 입지 후보지 순위수 결정하고 굉장히 바빠요. 타당성 조사하고 용역 추진하고 전략 영향 평가 용역 추진까지 진행을 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중간에 전략 환경 영향 평가까지도 가는 거죠. 네.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 한번 드릴게요. 도화 엔지니어링이 7월 말에 입지 선정이 된 거 아니 그 용역을 하는 걸로 결정된 게 맞는가요? 7월 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7월 20일 이후로 알고 있는데 용역 업체는 그 선정이 돼서 선정은 6월 달에 6월 언제 하셨습니까? 회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7월 이후가 맞을 것 같은데요. 계약은 6월 달에 했고 예. 우리 제가 알기로는 3차가 4차 심의위원회에서 제안 평가해갖고 하고 계약은 7월 달에 계약한 걸로 알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용역이 추진한 날짜는 언제냐고요. 7월입니다. 그렇죠. 네. 7월 20일 이후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7월 20일 이후인데 1개월 반인데 9월 15일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이게 타당성이 맞는지에 대한 발표를 하는 게 맞습니까? 자, 우리가 용역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한가요, 과장님? 용역. 대부분의 용역이라는 것은 1년이든 2년이든 이렇게 기간을 정하죠. 그렇습니다. 예, 기본이 1년이죠. 예. 네. 그러면 1년 영역 정하면 착수 보고하고 중간 보고하고 최종 보고하고 용역의 결과물을 마지막에 내죠. 그러면 그게 얼마나 걸려요? 1년 걸리지 않아요? 네. 근데 1개월 반 만에 어떻게 입지선정위원회에 용역 결과를 발표하라고 하죠? 결과가 아니라 타당성에 관계된 거를 발표하라고 하죠? 지금 그 사항은 지금 용역할 때 입지 선정위원회에서 예.
입지 후보지가 두 군데가 지금 접수돼 있는 상황이고 예. 입지 선정위에서 입지 그 선정하기 위해서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예. 평가 항목을 결정한 사항에서 한경제 측면 항목을 결정한 사항에서 그걸 토대로 해서 용역을 추진한 사항이고 도화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 22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했던 업체거든요. 그러면 타당성 로드맵 작성했을 때 1차적으로 8군데 후보지를 검토를 했고 그 타당성 용역 조사할 때 제일 1순위가 현 원래동 순위로 좀 결정된 상태이고 그다음에 그 조사하는 것이 아니 그러면요. 어차피 팀장님. 용역이 길어진 것이 아니 어차피 팀장님 제가 예, 예. 동의할게요. 동의하고 그럼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만약에 도화가 용역을 안 맡고 다른 데서 맡았으면은 이렇게 안 하셨던 거예요? 도화가 맡아서 사전에 타당성 뭐 로드맵을 했기 때문에 도화는 정보를 좀 아니까 좀 1개월 반 정도라도 얼마든지 보고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해서 하신 거예요. 만약에 도화가 아닌 다른 업체였다면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어차피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어차피 조사 항목이 있기 때문에 항목에 있어 두 군데를 비교 평가하는 잣대를 놓기 때문에 그러면 왜 용역을 1년을 줍니까? 2개월로 정리를 하시지 그러셨어요. 이게 용역 기간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법이 높다 하더라도 상식을 뛰어넘지는 저는 않는다고 봐요. 결국은. 그러면 용역을 하셨을 때 3개월짜리를 하시든지 6개월짜리를 하셨어야죠. 왜 1년의 용역을 만들어 놓고 착수 보고 이제 겨우 해야 되는 것에 발표를 해라? 그러면 그 용역이 9월 15일에 발표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러저러 해서 9월 15일에 파행을 맞이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 이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9월 5일에 민간 기업이 투자 제안서를 제출했다는 것을 공표하면 안 됩니까? 입지선정위원회 분들에게. 아니 묻는 거예요. 이거는 법적으로 그 조치 사항이 있는가요? 그렇게 하면 없죠. 별도로 조치사항 없습니다. 그런 거 없죠. 그러면 9월 5일에 제안서가 들어왔다는 것을 9월 15일에 위원들이 왜 몰랐을까요? 제안서가 9월 5일 날 들어왔고 9월 네. 15일 날 그 입지선정위원회 했을 당시에 네. 그 민간 제안서 접수건에 대해 접수가 된 걸로 지금 의혹을 사고 있고 때 접수 사실을 알았고 누가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접수가 9월 5일 날 됐다는 사실을 알았기 누가 때문에 알았습니까? 그때 위원 위원이 몇 예, 분이세요? 위원이 14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4분이 다 하셨어요? 그때 알아가지고 그때 당시 그 입지선정위원회를 지금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요. 10월 내. 9월 5일에 그 제안서가 들어온 것을 네. 14명의 의원들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알았습니까? 아니면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알았습니까? 비공식 절차를 알까. 그럼 잘못된 거죠. 과장님 잘못됐다고 생각 안 되신가요? 우리가 입지선정위원회를 그럼 왜 만듭니까? 네, 제가 그때 상황을 아니, 예.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그렇게 네. 이제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맡고 계시니까 지금부터라도 판단하셔야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상식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위원들이 그 트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입지선정을 합니까? 여수시를 위한 가장 적합한 입지선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 말이 억지는 아니죠. 이제 9월 보기에는 5일을 오픈하지 못할 이유가 뭐 있어요? 제안서가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도 방침을 지금 시장님이 정하고 있는 것이고 위원님들도 그걸 참고하셔라 하는 게 뭐 잘못됐어요? 그때 당시 입지선정위원회 할 때 그때 9월 5일 날 들어왔다고 답변은 드렸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아니, 제 말은요. 공식적으로 그날 회의를 하시면 오늘 회의를 우리가 무슨 안건을 한다. 그 지금 경과 보고가 이렇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예, 기본으로 딱딱딱 진행되는 것을 누군가가 알게 돼서 오픈이 되다 보니까 우리 못하겠다라고 파행된 거 맞죠? 네. 그거 맞죠?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5개월여 동안에 입지선정위원회가 최적의 장소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입지 선정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하셨어요? 선정위원회 되고 나서 회의가 몇 차례 있었어요? 7차례 있었습니다. 7차례는 24년을 넘는 수치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나서 이 회의를 할 때까지 현재 9월 15일까지 어떤 회의를 하셨냐고요? 몇 차례? 9월 15일까지 한 4차, 5차 정도를 했고요. 5차례 정도 예, 회의를 하셨습니까? 예, 제 기억은 그렇게 하는 거 있고 그러면 왜 연역에는 그 입지선정위원회 회의했다라는 걸 놓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의혹을 자꾸 사는 거잖아요.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그 내용에 볼 수가 없어요. 그냥 통갈로 24년 11월인가 그때까지 7회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입지 선정 결정을 한 것을 8회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5차례 한 것도 주실 거죠, 자료?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5차례 한 것도 그럼 자료를 한번 주시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5차례를 했다면 저 질문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저는 입지선정위원회가 도대체 언제 회의를 했지? 그러면 이분들이 엄청나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시정부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수많은 현장 활동도 하고 전략영향평가서가 필요한 조사물은 어떤지를 입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도 좋은 소리를 못 들을 건데 과연 현장 활동 몇 번 했습니까? 현장 활동 한 번 했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자, 그러니까 날짜는 주십시오. 예,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장 활동 그날 15일에 파행이 된 게 우리가 현장 활동 한 번 없이 우리 보고 결정하라고 하냐라고 저도 후문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공식적인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타도시 사례를 살펴보면 적어도 기본이 1년이 넘어요. 이 지난한 과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른 타도도 뭐 우리하고 비슷하지 뭐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이런 그때 당시는 9월 15일에 무산이 됐고 근데 그 무산됐던 내용은 기록에서 찾을 수가 없고 쭉 넘어와요. 그리고 24년 11월 11일 이제 최종 입지 선정을 의결하죠. 맞습니까? 11월 11일. 기사에는 그렇게 나오던데. 11월 7일입니다. 7일 날 예, 했습니까? 예, 8차 서면 회의로 해갖고 결정했습니다. 서면 회의에서 그날 바로 하고 이제 그날 선정이 된 거네요. 예, 그 다음 입지가 날 예, 이제 11월 8일 날 고시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 9월 15일의 회의 파행에 대한 기점의 의혹이 저는 증폭된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지금 제가 쭉 얘기한 것만 조금만 더 집중해서 기록을 해보시면 저는 분명히 시정부는 반성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과장님이랑 팀장님은 저 생각에 동의는 안 하십니까? 지금 아까 아침에 이야기했던 도화 입지 선정 그 영역 자체는 당초 계약이 1년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3개월로 지금 잡은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3개월 저희한테 허위로 서류를 보고하신 거예요? 지금 한번 보여드릴까요? 계획서 올 때마다 어떻게 왔었는지. 지금 현재 상으로는 당초 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3개월 잡아놓고 그 행정 절차 이행했다 영역 중지를 해갖고 전 최종 정말 중지는 그 부분은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정말, 네, 그리고 팀장님 네. 그 부분은 납득이 안 되니까요. 네. 자료를 주세요. 네. 이게 자료로 말해야 지금 얘기할 그 것은 의미는 없는 것 계약했던 같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아침에 의원님이 그럼 만약에 우리에게 낸 자료는 그냥 뭐 부기 실수라고 하실 겁니까? 그래서 의혹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이래서 의혹 있고 저래서 의혹 있고 9월 5일, 9월 15일자는 전혀 없더니 제가 언제 봤는지 아세요? 드디어 등장하는 날이 하나가 오더라고요. 시정질의가 요구됐죠. 시정지가 요구돼서 우리 의원들한테 전체 고지가 됐는데 그때 처음 등장해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접수 현황 해가지고 제출일 23년 9월 5일. 나 이 9월 5일 날짜를 처음 봤다니까요. 저희한테 제출한 서류를 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 번이라도 9월 5일과 9월 15일자가 기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선정위원회 회의가 언제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목포시의 홈페이지 공개된 거 한번 보십시오. 깨알처럼 기록해 놓습니다. 깨알처럼.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목포시 예를 계속 들어서 제가 본 거예요. 아니면은 저도 목포시 예를 볼 수가 없었을 건데. 저도 의원님 그 목포시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목포시도 당초 민간 제한사업 검토 의뢰가 18년 12월 13일 날 목포시 그 피백으로 검토 의뢰가 처음에는 그렇게 돼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네. 팀장님. 그래서 제가 그걸 잘못했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때 당시 했을 입지를 때도 먼저 제안서 들어올 수 있어요. 네. 그건 잘못된 거 아니죠. 민투법에 의해서 그럴 수 있죠. 반려를 할 수도 있고 반려를 안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재량권은 우리에게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 그리고 아직 사업 결정대가 아니고요. 맞죠? 네. 재량권은 우리에게 있다고요. 자꾸 주인의식을 잃으면 안 돼요. 민자 투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재량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고요. 네. 그럼 끌려가게 돼요, 나중에. 누구하고 사업을 하더라도. 두 후보지가 되고 나서 타당성 조사 용역 공고를 했고, 어차피 24년 6월까지로 돼 있네요. 23년 7월부터. 우리 보고서에는, 시정부가 내준 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평가 점수가 1개월 반 만에 나와요. 통상적으로 1년 걸리는 용역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신기한 거죠.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제가 물을게요. 1년 이 짧은 시간에 주민 의견 수렴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용역 내용에 주민 의견 수렴 안 들어갑니까? 제가 봤거든요, 서류. 영역 타당- 할 때 네. 주민 그 3일동 10개 통하고 그다음에 소라 그 3구 주민 거기 하고 설문조사는 했습니다. 1회 안에서. 그러니까 2km 반경 어쩌고 저쩌고 다 놔두다 하더라도 적극 행정을 한다라는 것은 그냥 오픈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꼭 그 소수자들만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하지 말고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타당성 그러면 주민 의견 수렴은 용역사가 했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 용역사가 어떻게 하죠? 설물지를 그 가채를 그 통장 EPI 통장 주관에 설문조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시정부가 해준 거네요. 용역비는 주고 용역은 시가 대행을 합니까? 그러면 시가 그냥 해야지 왜 남들한테 용역을 줘요? 우리가 상식적이라는 얘기를 제가 자꾸 하는 게 그거예요. 용역의 주민 의견 수렴을 받는데 어떻게 여수시가 대행을 합니까, 그걸? 잘 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제가 이것을 시정부도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저는 시정부가 하는 일이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혹이 없어야 돼요. 그럼 저는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뭐 자신감 뭐냐? 오픈하는 거예요, 그냥. 사실대로. 쭉 쓰는 거예요. 하다가 행정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실수할 수 있어요. 인정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저희들이 급하게 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었으면 어쩔까요? 그럼 우리가 뭐라 할 겁니까?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게 좀 더 촘촘하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자꾸 뭔가를 숨기니까 의혹이라는 것이 자꾸 증폭이 되고, 그냥 제가 이렇게까지 보게 된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고 보게 됐답니까? 일일이 날짜 하나하나 제가 따지면서 봤어요. 우리 정책지원관 정말 고생했어요. 제가 받쳐주느라고. 그래서 용역비는 지급을 했죠. 네. 용역은 끝났죠. 네, 끝났습니다. 그럼 최종 용역의 목표는 도달은 하셨고요. 네. 발표는 언제 하신 거예요? 6월이 마지노선이었는데 언제 하셨냐고요?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발표는 5월 4월 달에 누구한테 했습니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그것도 주십시오. 네. 네. 관련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네. 9월에는 전략 영향 평가 용역도 같이 하셨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방침을 정했다면 반려를 안 하는 게 맞죠? 그런가요? 시정부가 아까 시장님이 방침을 정했다면서요. 수차례 회의를 했고 그 결과는 저한테 주시기로 했고요. 네.
그리고 방침을 정하지 않았다면 반려하는 게 맞죠? 맞죠? 방침을 안 정했으니까. 이제 방침이 결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예. 그 민투법 시행령 7조 2항에 그거 제가 이따가 한번 그건 봐볼게요.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방금 두 가지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나 두 번째 질문이 다 첫 번째는 여수의 재량권이 있고 두 번째는 여수의 재량권이 없습니까? 만약에 어떻게 해서든 여수는 재량권이 있죠. 그걸 제가 법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23년 8월 기준에 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한 게 있어요. 8월 기준. 시정부가 주신 거예요. 제가 따로 만든 거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재정인지, 민자인지에 대한 추진 방식에 따라 향후 계획이 변경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면 23년 8월 기준에는 방침이 정해진 겁니까? 안 정해진 겁니까? 안 정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방침을 언제 정했다는 얘기예요? 아까 방침을 정했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10월경 23년 10월경? 네. 네. 자체 방침을 정한 걸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저는 방침을 정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방침을 정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공공투자관리센터 피맥에 접수를 하죠. 네. 반려를 안 한 것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게요. 아까 팀장님 말씀에 의하면 반려를 뭐 우리가 방침을 정해도 반려를 안 할 수 있고 방침을 정해도 반려를 안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 시민들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문항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시행령 민투법 제7조 제2항 주무관청이가 중요하죠. 주무관청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의 제1항 각 호에 기재된 사항이 누락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주무관청에서 법 제8조의 2, 제1항에 따른 민간 투자 대상 사업으로 지정하거나 재정 사업으로 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기본 설계를 이미 시행 중인 경우 이것을 근거로 얘기할 수 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반려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방침을 정했다고 하니까 이제 그거는 제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방침을 정했다고 하니까요. 근데 만약에 피맥도 다 결정이 나오고 제3자 우선 공고를 다시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만약에 우리 정책에 부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그때 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몰라서 묻는 거예요. 지금 역서 나오는 법령과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되는 그 크게 보면 네. 법령 같은 경우는 그 폐기물 관리법상 30명 직무유기 금지에 관한 법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네.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21년도 4월 달에 네. 이 법에 의해서 도시적 폐기물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겠다고 네. 수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말씀 맞아요. 그 말씀을 맞는데 제가 거기에 이의를 하나 제기해 볼게요. 직매립 금지는 중앙 부처가 그렇게 하자고 한 겁니다. 그죠? 네, 한국 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우리가 따라야 되는 사항이기도 네, 하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정부 정책 추진이고 우리의 재량 행위는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죠? 네, 주무관청이 우리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법을 만들 때는요. 어느 한쪽의 편을 절대 안 들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법적인 싸움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주무관청에서 정책이 부합하지 않다라고 정책이 부합했다고 처음에는 판단해서 진행을 했는데 결과나 진행 흐름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정책이 부합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그게 가능하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묻는 거예요. 이건 진짜. 가능합니까? 재량 행위는 여수에 있는 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이게 제일 시가 권한은 있지만 예. 시가 21년 4월 달부터 예.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예. 시장님 방침을 받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시장님은 21년 4월에는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이게 말씀하셨는데 그 방침이란 것은 우리가 방침이 제정할 건지 민주할 때는 방침 결정 안 됐더라도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방침의 정의를 세 가지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게 그거예요. 잘못하면 얘기가 이상하게 이게 흘러버리거든요. 시가 이 앞에 본 정책과 정책 방침이라는 것은 21년도 4월 달에 이제 정부 보조에 맞춰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사업을 무조건 하겠다. 해야 되는 예. 것을 진행하는 거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방침을 받는 그리고 겁니다. 정기명 시장이 왔을 때 방침이 정해진 거고 재정으로 하자 민자로 하자가 네, 예. 이게 정부 방침에서 우리는 할 그 방침 잡고 자원해수시설을 하겠어라고 왔고 정기명 시장 때 시 방침이 정해진 거예요. 재정 사업을 할 거냐 민자를 할 거냐 네, 맞습니다. 맞죠? 네. 예, 그렇게 이해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 이제 건립이 됐다, 이 방침을 정했다 손 치더라도 시장님이 혼자 나 이거 할란다 그러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아까 이창기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2km 반경 주민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가 있어야 되고 시민추진위원회도 충분한 이 내용에 이걸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의견 수렴을 해야 되고 그런 거는 맞죠. 이제 그 나중에 그 피맥에서 결과가 나오면 네. 시의회 이제 의결을 그때는 이제 하실 거고요. 의견을 절차를 받을 밟으실 네. 거죠. 그러면 그때 결과를 통해서 아까 제가 질문했던 건 아직 답변 안 하셨는데 여수시 방침에 안 맞다고 만약에 판단이 들면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여수시 방침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과장님께서도 바꿀 수 없다. 우리는 쭉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여수시 방침은 어차피 지금 환경부 정책에 따라서 우리는 29년 말까지 그건 알고 있어요. 그것이 여수시 마찬가지로 법령지지만 제가 여수시 얘기하는 정책도 거는 그렇게 그 가는 걸로 재정이냐, 네. 이게 재정이냐 민자냐 하는 과정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침의 방향이 좀 계속 다르다니까요. 예, 이해를 서로 잘해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 방침은 저도 너무 잘 알죠. 국가법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걸 하려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물론 나중에 이제 제3자 공고 가고 얘기되면 그러겠지만 지금 무슨 비밀도 아니고 민트로 제정된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없잖아요. 그 네. 내용에 무슨 내용이 실었는지 팀장님 아십니까? 지금 민투법에 보면 아니, 이게 3자 공고 전까지는 그 공개 못하게 돼 있는 그러니까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르죠. 네. 사업계에서 팀장님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고 저희도 모르죠. 간단해요. 그 안에 어떤 사업 계획이 담겨 있는지는 모르는 거죠. 아니 저는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은 아셔도 됩니까? 어차피 그 접수되면 네. 접수된 서류에 대해서 맞는가 틀린가를 검토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안에 뭐 컨소시엄이랄지 다른 기업들과 하고 있는 내용이랄지 이런 것도 다 팀장님은 아시겠네요. 이게 지금 현재 상으로는 컨소시엄 나온 것은 어차피 지금 업체가 지금 제출한 사항이고 나중에 그것이 확정되면 SP사는 그건 알고 있어요. 별도로 더 하기 때문에 예, 그건 알고 있는데 근데 그 내용을 팀장님은 알고는 계시네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짚고 가야 될 게 뭐냐면요. 생활 폐기물이 거기로 가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민간 업자가 자기가 스스로 생활 폐기물을 수거해서 가져갑니까? 지금 수거는 별도로 하고요. 처리만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거는 누가 합니까? 현재 지금 수거는 도시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대로 그러니까요. 예. 그럼 가만 앉아 있죠. 제 얘기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처리만 업체가. 이제 하는 걸로 그러니까요. 되어 있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사업권을 가지고 그리고 운영을 하고 수익이 난다라는 것은 지난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업가들이. 그런데 자원해수시설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으면 여수시가 공적 자금을 들여서 갖다 바쳐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자원해수시설을 짓는 것이 자원해수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 여수에 살고 있는 시민을 위해서 이걸 해야 되는 겁니까? 자원해수시설은 어차피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지금 우리
원래동의 100톤짜리 소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거는 도시관리공단이 하지만 처리는 별도로 비용을 들게 하기 때문에 자원회수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그래, 처리 비용이 들는지 처리 비용을 어차피 돌릴 때 효율적인 처리 비용 단가를 우리가 사전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사기업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만히 있어도 되는 그런 것으로 비출 수가 있는 거예요. 경쟁을 해야 되고 힘들게 받아와야 되고 싸움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걸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위원장님이랑 같이 현장 활동도 갔다 왔는데 하남시에 신세계 백화점이 있는 게 자원회수시설이 있어요. 제주도에 거기에 수많은 수익금이 생긴다고 하니까 인구들이 유입돼요. 여기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 시가 이걸 혐오시설이라는 전제하에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지 좀 저는 약간 놀랐어요. 왜냐하면 민원이 없어서 좋다. 우리 땅이다. 누가 아무도 뭐라고 안 한다. 그게 과연 옳은 걸까요? 그건 아니 아니고요. 그런 의문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건 아니고요. 예. 작년에 우리 23년 1월 달에 그 자원순환시설 설치하려고 입지 공고를 냈습니다. 냈는데 희망하는 장소가 두 군데가 왔기 때문에 두 군데에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 제안자가 지금 제안서를 내고 피맥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검토하면 그 피맥에서는 이것이 사업 규모나 사업비나 저기가 설정 톤당 처리비까지 경제성 분석까지 다 해가지고 우리가 통보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해서 그 협약하고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좀 안 맞는 얘기이긴 한데 시정부하고 의회는 한 편이어야 돼. 한 편.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계속 대변을 해야 되지 여기에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정부의 과장님과 팀장님은 우리랑 한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어디 입장을 자꾸 대변하는 듯한 느낌을 보이면 안 되신다고. 여수 시민의 입장만 대변해야 돼요. 대신에 보는 각도가 다를 뿐이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보는 각도와 시정부가 보는 각도가 다를 뿐이지 남의 편처럼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요. 우리 편이라니까요. 네, 그 점은 앞으로 얘기하실 때도 유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네. 여수 시민을 위해서. 다른 경우는 전량 영향 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 피맥에 중단 요청을 안 했어요. 중단 요청 없이 그냥 예비 타당성 이것도 하고 가요. 근데 왜 우리는 굳이 중단을 한 사유를 저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목포는 중단 안 하고 계속 했던데요. 이것도 무슨 이유인지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답변을 해주시길 바래요. 굳이 중지를 왜 요청하셨죠? 중지 요청은 예비 타당성 면제를 받기 위해서 지금 중지를 했고요. 근데 꼭 중지를 해야 되는 건 사항인가요? 지금 제가 그때 당시 공공투자센터에 그 자료 제출하고 문제가 있어서 중지를 한 거 아닙니까? 그건 그러면? 아니고요. 그 이제 어차피 하면 민간사범 그 민간자본 투자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위원회 산정하면 그쪽에서 이야기 위원회에서 하면 환경기초시설은 BC가 1 이상은 안 나오는 1 이하다. 그랬을 경우는 민투심의에서 무조건 부적합 받는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그거는 내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예. 그것을 예타 면제하려고 지금 중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중지를 안 하고 중지를 한 사유가 좀 명확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중지를 안 해도 되는데 했는지를 좀 궁금해요. 이렇게 법적인 사항으로 꼭 중지를 하고 검토를 한 사항이라면은 그러는데 목표는 중지 안 하고 계속 했다니까요. 그 사항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한번 봐보겠습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의제 처리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의제 네. 처리. 네. 의제 처리가 뭔지 아신가요? 어떤 사안에 따라 지금 의제처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시정부에서는 민특법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민투법에 근거해서 반려를 했다, 반려를 안 했다, 민투법에 의하면 어쩐다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자원해수시설이 건립이 되려면 이 의제 처리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의제 처리 한번 읽어볼까요? 의제 처리. 의제 처리라는 것이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를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의제 처리는 개별 법령에 따라서 각각 이행해야 하는 인허가를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지법 이런 거 지금 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 예. 이런 거를 볼 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제 말이 맞습니까? 지금 보통 폐기물 처리시설 그 나중에 폐기물 처리시설 인허가 받을 때 환경부 네. 인허가 받을 때 그때 당시에 그 뭐 타법 조촉 여건을 하거든요. 예, 예. 그때 당시 이제 타법 조촉의 사항을 검토할 사항이고 그때는 언제 시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실시허가 끝나고 실설계가 나온 그 시점입니다. 그때부터 그때 이제 폐기물 처리 시설 그 우리 상으로 2026년 정도 빠르면 그때 환경부가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허가를 특하드 그 그럼 모두가 그렇게 합니까? 인허가 절차는 그 후로 절차를 봤어요. 예. 모두가 그렇게 하는 인허가를 것이 받고 동일하게 예, 적용합니까? 맞습니다. 착공합니다. 동일하게 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이게 왜 자꾸 의혹을 얘기하냐면요. 민간 제한 우선권은 어쨌든 유리한 지위에 있어 버려요. 그렇죠.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네, 사실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정성을 해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무결점의 행정행위가 일어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저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시정부도 신뢰를 받아야 되고 우리 의회도 신뢰를 받아야 되고요. 나중에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될 때 이런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의결을 합니까? 이런 문제들을 시정부가 말끔하게 해소를 해줘야지 저희도 신나게 박수치면서 고생했다라고 의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점을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저는 꼭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말고 방금 얘기 의제 처리에도 뭐 그냥 뭐 이거 저거 해야 된답니다가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 또 행정절차법에는 문제가 없는지 주민에게 환경적 영향에 미치는 그 정말 절대절명을 어떻게 설득을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많은 공청회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앞으로라도. 예, 앞으로 저 어차피 환경 영향 평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 할 단계가 굉장히 많이 거칠 그래서 예정입니다. 이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 법령에 준수해서 투명하게 입지 선정이 되고 환경적 타당성 검토가 정말 명확한지 주민 참여가 반드시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목포 예를 보면 적합성 판정받고 제3자 공고를 통해서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고 나서 협약을 했는데도 실시 설계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있고 설치 방식의 적합성에 의혹이 제기되니까 중단을 했어요. 중단을. 저는 이런 것이 용기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 중단하자. TF팀 구성하자. 그래서 1년 가깝게 시장님 중심으로 수많은 미팅을 통해요. 재검토. 의혹을 다 해소를 합니다. 모든 의혹을 다 털어버려요. 그러니까 목포시는 이제 추진해 가는 거예요. 그 의혹을 다 털었기 때문에. 우리는 목포시의 예를 교훈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지금까지 들어보는 모든 의구심이나 의구사항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 철두철미하게 다시 확인해 보고, 그러십시오. 그리고 예, 기재 그다음에 누락시키지 마십시오. 예, 혹시라도 빠진 부분이 있으면은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다 공개할 수 있는 것은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왔습니다만은 예, 그런 하셨겠죠, 부분들이 열심히. 예. 의구심이 생긴다면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찾아보고 또 살펴봐서 반영하고 또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음이 바빠서 제가 하나를 놓쳤는데 강재현 위원장님이랑 함께 저희가 어제 바람 맞으면서 현장을 봤지 않습니까? 현장을 가서 봤는데 경사도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와서
구글어스에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경사도는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12에서 15, 10에서 13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그래도 다행이다 싶은데 그 안반이며 경사도며 어쨌든 공사비가 증대할 수밖에 없는 것까지 우리가 사전에 보고 왔잖아요. 그리고 철탑 같은 경우도 송전철탑이 2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결과보고서 준거에서는 2기로 안 나와 있고 1개로 돼 있고요. 개수로가 하나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책자에 타당성 조사 검토 보고서도 잘못된 겁니까? 제가 5점을 많이 찾았어요. 여기 띠지 붙여놓은 게 다 5점이에요. 일일이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애정을 가지고 그러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100년이 뭡니까? 20년 후에 우리 평가받는다고요. 여기 있는 사람도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언제라도 이걸 백지화하고 우리는 바르게 자신이 있다. 그런 마음으로 일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제가 질의하는 것에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배려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고마움을 전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